지영아, 그게 뭔 소리야? 그건 내 물건들이잖아.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오늘부로 이 집의 소유권은 저에게 넘어왔어요. 며느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허위 진단서와 재산증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절세용 명의 분산이라며 속여받아낸 인감증명서가 사실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길거리에 내쫓긴 그 할머니가 홍콩 자본의 거물마담 박으로 변신해 자신 앞에 나타나 치밀한 복수를 펼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100평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영이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있는 낡은 보따리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세요. 명숙이 황급히 달려와 지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아, 그게 뭔 소리야? 그건 내 물건들이잖아. 지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병원에서 나온 정식 서류예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병이 있다고.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서 직접 공증 받으신 재산증여 서류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소유권은 저에게 넘어왔어요. 지영이 서류를 명숙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글자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다고. 거실 구석에서 철수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철수에게 다가가 작은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보, 영양제 드세요. 철수가 기계처럼 알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밖에서 명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튼을 쳤습니다. 철수야, 엄마 좀 도와줘. 철수야. 명숙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영이 미리 불러둔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아파트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는 더 이상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명숙이 지영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이 명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설 보안 요원들이 명숙의 양팔을 붙잡고 아파트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 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명숙이 발버둥쳤지만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명숙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 반경 100m 안에 들어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명숙이 서류를 주워들고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거리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비에 젖은 채로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인감증명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세용 명의 분산이라고 했는데. 명숙이 중얼거리며 인감증명서를 비에 적게 두었습니다. 지영이 세금을 아끼려면 미리 재산을 분산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평생의 터전이었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집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 아니에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남자가 명숙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 내 가게인데. 아니에요. 지영 씨가 이미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할머니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남자가 소금물을 담은 양동이를 명숙에게 뿌렸습니다.
명숙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썩 꺼져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명숙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돈을 훔쳤다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갈 곳이 없어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젖은 옷을 짜내며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숙이 종이를 주워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종이에는 철수의 이름과 함께 낯선 약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철수가 이런 약을. 명숙이 처방전을 꽉 움켜쥐며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명숙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 위험해요.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명숙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명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명숙이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숙이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명숙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하며 명숙 앞에 섰습니다. 슈트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명숙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명숙의 가방에서 희망보육원 후원자 명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명찰을 주워들고 명숙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설마 명숙 할머니?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서 명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깔끔한 병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침대 옆에 앉은 준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명숙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희망 보육원에 있었어요. 준혁이 명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매달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이제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혁이 명숙의 가방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숙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면 안 돼.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준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명숙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의 만행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치매 진단서부터 재산증여 서류, 그리고 철수에게 먹인 약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준혁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자와 최성무라는 남자, 모든 정보를 수집해. 그리고 철수 씨가 복용한 약물 성분도 분석해줘. 명숙이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철수한테는 해를 끼치지 마. 그 애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 철수 씨도 피해자예요.
약물로 조종당한 거라고요. 준혁이 명숙을 안심시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영이 내일 효부 국밥이라는 밀키트 사업 런칭쇼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레시피로. 그래요. 할머니의 평생 비법을 훔쳐서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거예요. 준혁이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 시각 아파트에서 지영이 최성무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실종됐다고? 정말로? 지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사망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겠네. 최성무가 전화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남은 땅도 있잖아. 그것까지 담보로 잡으면 꽤 큰 돈이 나올 거야. 지영이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올해 안에 여성기업인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언론에 내 이야기를 흘려둘게. 시어머니 병수바라면서도 사업 성공한 효부라고. 지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편 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명숙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철수 씨가 도박빚을 지게 된 것도 지영의 계획이었어요. 명숙이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영이 철수 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서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약물로 판단력을 마비시킨 거죠. 명숙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철수를 단순히 고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지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든 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준혁이 지영의 제품 성분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맛을 흉내내려고 화학 첨가물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이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에요. 명숙이 분석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으로 끓인 국물을 화학으로 만들려 하다니. 최성무가 사무실에서 준혁의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이걸로 사회적 평판을 깎을 수 있겠어? 최성무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준혁이 어떤 배경인지 소문을 퍼뜨려 명숙을 도울 수 없게 만들어야 해. 그 무렵 명숙이 시장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상인 몇 명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명숙이 누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지영한테 속았어. 한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지영이 내 가게를 빼앗을 때 쓴 서류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거라면 지영이 안전금고에 보관한다고 했어. 명숙이 상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지영이 TV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치매 초기라서 어디로 가셨는지. 지영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모시고 싶어요. 명숙이 준혁의 거실에서 TV를 보며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거짓말쟁이. 명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복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명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준혁의 사무실에 조상구 전 검찰총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조상구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명숙이 누나한테 들었어. 지영이라는 여자일 말이야. 조상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 최성무라는 놈이 연결고리야. 준혁이 파일을 받아들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 세탁 조직의 비리 파일이야.
지영은 그냥 앞잡이에 불과해. 조상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이들과 손잡은 놈들이 있어. 조심해야 해. 그 무렵 명숙이 전문 메이크업 팀과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변신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야? 명숙의 수십 년간 고생한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홍콩 자본의 거물 마담 박으로 새로 태어나신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가짜 여권과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홍콩 지사에서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뒀습니다. 누가 조사해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명숙이 마담 박의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한편 지영이 고급 호텔에서 해외 투자 유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지영이 최성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콩에서 온 투자자가 정말 올까? 마담 박이라는 여자야. 엄청난 자산을 가진 거물이래. 최성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 지영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상류층 진입이구나. 투자 유치 행사장에 마담 박으로 변신한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영이 마담 박을 보자마자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마담 박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숙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의 사업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효부 국밥은 한국 전통의 맛을 담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500억 정도면 충분할까요? 지영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최성무가 다가와 마담 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최성무가 의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숙이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즐겨봐서 그럴 거예요. 최성무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명숙을 관찰했습니다. 지영이 철수를 파티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약물에 취한 철수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마담 박, 제 남편이에요. 철수가 초점 없는 눈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하세요. 철수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철수의 팔을 꼬집으며 경고했습니다. 명숙이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부부시네요. 파티가 끝난 후 지영이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철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보야. 괜한 말할 뻔했잖아. 철수가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신 차려. 이번 투자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명숙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참아내며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 씨, 투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지영이 황급히 철수를 밀쳐내고 명숙에게 집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투자금을 즉시 지급하겠어요. 지영의 마지막 퇴로까지 차단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최성무가 홍콩으로 사람을 보내 마담 박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미리 구축해 놓은 가짜 법인과 인적 네트워크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영이 명숙의 국밥 레시피가 담긴 비밀 수첩을 마담 박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가문의 비밀 레시피예요. 특별히 드리고 싶어서요. 명숙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수첩을 받아들며 지영의 파멸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최성무가 준혁의 정체를 알아내고 준혁의 회사로 압수수색을 보냈습니다. 조상구가 급히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검찰이 움직이고 있어. 조심해.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명숙 할머니와의 연결고리는 완벽히 차단해뒀어요. 투자 계약 체결 당일 오전, 준혁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준혁이지? 조용히 따라와. 준혁이 책상 서랍에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순간 조상구가 배치해 놓은 경호팀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손들어. 경호원들과 킬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구 선생님, 최성무가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 시각 명숙이 마담 박의 모습 그대로 지영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지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투자 계약서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담 박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명숙이 지영의 말을 자르며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투자금 회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지영이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약 조건에 위반 사항이 발생했어요. 투자금을 즉시 회수해야 해요. 명숙이 서서히 가발과 렌즈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뒤로 물러서며 벌벌 떨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오랜만이구나, 지영아. 명숙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자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네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계약서를 지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서명이 있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내 모든 재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어. 지영이 급히 최성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무야, 큰일 났어. 명숙이 살아있어.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최성무는 이미 공항에서 잡혔어. 내 비자금을 들고 도망치려다가 말이야. 지영이 주저앉으며 손발을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명숙이 약물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철수야. 명숙이 철수를 안고 일으켰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준혁아, 구급차 불러. 명숙이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상구가 준비한 특수재활시설에서 의료진이 철수를 즉시 이송했습니다. 명숙이 지영에게 투여한 약물의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들이 내 아들을 망가뜨린 독이야. 경찰이 지영을 수갑을 채우며 연행했습니다. 지영 씨, 약물 투여와 재산 편취,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여기 살 권리가 있어.
명숙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내가 매입했어. 넌 이제 무단 점유자야. 조상구 전 총장이 검찰 내 신뢰받는 후배들과 함께 최성무와 결탁한 부패 검사들을 기습 수사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조상구가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습니다. 준혁이 지영의 밀키트 사업 비리를 담은 내부 고발 영상을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했습니다. 가짜 레시피와 불량 식재료의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명숙이 시장으로 돌아가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이 누나,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한 상인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명숙이 상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지영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직전 명숙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철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명숙이 지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철수가 당한 고통의 시간만큼 벌을 받아라. 준혁이 명숙에게 국밥집 원상복구권과 100평 아파트 완전 소유권 등기 서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할머니 것입니다. 명숙이 아파트 거실에서 지영의 화려한 옷들을 모두 베란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영이 길거리에 나앉아 자신이 비웃었던 노숙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들만이 비바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준혁과 조상구의 손을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어. 3개월 후 명숙이 되찾은 시장 국밥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펴 진한 사골 육수를 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명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국밥집 앞에 모였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고 나와 상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상인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누나,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한 상인이 말을 꺼내려 하자 명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명숙이 따뜻한 국밥을 상인들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어. 상인들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역시 명숙이 누나 국밥이 최고야.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지영한테 속아서. 명숙이 상인들 옆에 앉아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상인들이 지영이 퍼뜨린 루머를 바로잡는 자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명숙의 명예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시설에서 철수가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맑은 정신을 되찾은 철수의 얼굴에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엄마. 철수가 명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숙이 철수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 이제 다 괜찮아.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죽고 싶어요. 철수가 명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네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철수가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새 삶을 살겠어요. 엄마를 위해서. 명숙이 100평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희망의 집이라는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준혁을 재단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준혁이 무대에서 인사하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조상구 전 총장이 검찰 내 비리 세력을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조사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명숙이 누나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 조상구가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지.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명숙의 국밥집에는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진짜 정성으로 끓인 국물의 맛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그리웠어요. 한 단골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성껏 끓였어요.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영과 최성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영은 징역 15년, 최성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명숙의 뒤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숙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법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명숙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걸어갔습니다. 명숙과 준혁이 함께 과거 머물렀던 희망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명숙을 반겼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국밥을 끓여줄게. 명숙이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명숙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명숙이 국물을 맛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명숙의 식당에서 가장 힘든 일인 가마솥 닦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철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정직한 일이야. 네가 이제야 그걸 배우는구나. 명숙이 철수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시장거리가 명숙의 성공과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이 명숙을 시장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밤마다 명숙이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철수가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해요. 명숙이 위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요. 정말로요. 준혁이 명숙을 위해 도심 근교에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주말마다 명숙과 준혁, 철수가 함께 정원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이 압류당했던 보석들이 경매를 통해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기부되었습니다. 명숙이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후 지영의 변호인이 급하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영이 교도소 내에서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의료진 소견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지영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지영이 병원 특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멀쩡한 상태로 병원에서 최성무의 잔당들과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명숙의 재단 자금을 해킹해서 빼돌려. 지영이 침대에 누운 채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숙 주변에 전염병 루머를 퍼뜨려. 식당 영업을 방해해야 해. 다음 날부터 명숙의 식당 주변에 정체불명의 전염병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사칭한 괴한들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즉시 영업 중단하세요. 여기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괴한들이 가짜 폐쇄 명령서를 붙이며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명숙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가게에서 식중독이 언제 났다고. 그날 저녁 재단의 대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명숙이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달려와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숙 씨의 평소 복용약에 미세한 독성 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여됐다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갔을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의 짓이군요. 그 시각 철수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나타나 철수를 납치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철수가 끌려간 곳은 폐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재단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말해 괴한들이 철수를 의자에 묶고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른다고요.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버텼습니다. 조상구 전 총장이 급히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지영 뒤에 있는 거대 기업가 그룹이 명숙이 재단 부지를 노리고 있어. 뭐라고요? 지영을 돕고 있는 것도 그들이야. 부동산 개발 때문에 재단을 없애려는 거야. 준혁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 회사 자산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준혁이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팔아가며 명숙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영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마담 박의 가짜 후계자로 행세했습니다. 재단 이사진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박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재단을 정리하러 왔어요. 이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숙 이사장을 축출하고 저희가 재단을 맡겠습니다. 명숙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준혁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명숙의 식당 부지가 강제 수용지구로 지정되었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개발 사업을 위해 이곳을 매입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이 명숙의 식당에 공문을 붙였습니다. 지영의 잔당들이 명숙이 입원한 병원의 전원을 차단하는 테러를 계획했습니다. 명숙이 죽어야 모든 게 끝나. 지영이 병원 옥상에서 명숙의 병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내 차례다. 지영이 기폭장치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최성무의 잔당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보육원 동기들을 인질로 잡았다. 명숙을 배신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준혁이 극한의 선택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숙이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끝으로 준혁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명숙의 심박동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지영이 보낸 괴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명숙이 누워있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보낸 괴한들이 들이닥쳤지만 그곳에는 마네킹만 덮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괴한들이 당황하며 병실을 뒤졌습니다. 사실 명숙은 조상구와 미리 짠 비밀 작전에 따라 다른 층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조상구가 명숙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준혁이 협박에 굴하는 척하며 지영의 잔당들을 자신의 비밀 서버실로 유인했습니다. 명숙을 배신하겠어요. 대신 동기들을 풀어줘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좋아.
그럼 따라와. 잔당들이 준혁을 따라 서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미리 대기하던 특수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모든 범인들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납치된 장소에서 과거 명숙에게 배운 매듭풀기 기술을 사용해 탈출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알려준 방법이 도움이 되다니. 철수가 밧줄을 풀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간 철수가 지영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비밀 금고 위치를 신고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명숙이 심장 수술을 받는 와중에도 준혁에게 미리 전달했던 중요한 파일이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영의 가짜 후계자 신분이 모두 조작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특종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조상구 전 총장이 지영을 돕던 거대 기업가 그룹의 비리를 역추적했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모두 불법이었어. 조상구가 검찰에 고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업가 그룹의 자금줄이 동결되자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지영이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최성무의 영상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나는 모든 걸 자백할 거야. 최성무가 화면에서 지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안 돼. 성무야. 지영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몸속 독성 물질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회복이 빠를 것 같아요. 의사가 준혁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출된 독성 물질 성분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 지영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준혁이 해킹당했던 재단 자금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지영의 배우 세력이 가진 부당이득까지 몰수해서 재단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식당 부지 강제 수용권은 조상구의 법적 조언과 시장 상인들의 단체 행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됐어요. 상인들이 기뻐하며 명숙에게 알려졌습니다. 철수가 지영의 잔당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습니다. 아들로서 할 일을 했어요, 엄마. 철수가 명숙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건강을 회복한 뒤 병실에서 지영과 화상 면회를 했습니다. 지영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명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은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힐 뿐이야. 지영이 화면 너머에서 울부짖었지만 명숙은 냉정하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최성무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송환되면서 지영의 모든 범죄 지시를 담은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을 끊겠습니다. 최성무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명숙의 재단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이 노렸던 부지를 매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다시 식당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위기 때 자신을 지켜준 준혁과 철수에게 정성껏 끓인 국밥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영구 제명되었고 지영은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3년 후 명숙이 시장 골목의 작은 옥탑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0평 아파트가 아닌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철수야, 밥 먹자. 명숙이 밥상을 차리며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과 철수가 함께 식탁에 앉아 명숙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준혁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만큼 맛있게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국밥집은
국가지정 명인 맛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루 수익금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익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해. 명숙이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명숙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복지 모델을 알리는 강연을 했습니다. 명숙이 영어 공부를 시작해 외국 손님들과도 소통했습니다. 헐로, 웰컴 투 마이 레스토랑트. 명숙이 서툰 발음으로 외국 손님을 반겼습니다. 손님들이 명숙의 정성에 감동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의 총괄 셰프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가마솥 닦기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익혔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철수가 땀을 흘리며 가마솥을 닦았습니다. 철수가 과거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식당 내에서 운영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길을 걸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철수가 재활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명숙이 지영이 탐냈던 100평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 희망의 벤치를 기부했습니다. 누구나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벤치에는 명숙의 이름 대신 사랑하는 시민들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상구 전 총장이 명숙의 재단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계속했습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걸 명숙이 누나가 증명했어. 교도소에서 지영이 명숙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를 용서하지는 않지만 네가 사람으로 죽기를 바란다. 편지와 함께 온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지영이 통곡했습니다. 명숙, 할머니, 시장 상인들이 명숙의 생일마다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우리 명숙이 누나 생일 축하해. 상인들이 케이크를 들고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준혁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손을 직접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해요. 명숙이 며느리가 될 여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신부가 명숙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철수가 지영과의 사이에서 나왔지만 지영이 버린 아이를 찾아내어 명숙과 함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가 명숙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자. 명숙이 아이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명숙이 자신의 고난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노을 지는 강변에서 명숙, 준혁, 철수, 조상구가 함께 산책했습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 명숙이 세 사람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남편의 사진을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진이 강물 위를 떠내려가며 석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숙이 어김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끓였어요.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식당 안이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구나. 명숙이 가마솥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0평 아파트보다 넓은 명숙의 마음이 모든 것을 품어 안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100평 아파트를 되찾는 것이 목표였던 복수는
결국 진정한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준혁은 아들이 되었고 약물에 취해 어머니를 외면했던 철수는 진정한 참회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명숙 할머니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오로 시작된 복수가 결국 사랑과 나눔으로 승화되면서 그녀는 100평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영의 탐욕이 스스로 판 무덤이 되었듯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명숙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울 때 베푼 작은 선행이 20년 후 자신을 구원하는 기적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